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항목은요. 들깨 사냥입니다. 들깨 사냥? 왜요? 그렇습니다. 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가 본인을 들깨에 좀 비유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오늘 한겨레가 이 김성태 전 원내대표 딸의 채용 비리 의혹을 보도를 해서 뭔가 자신이 좀 사냥을 당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의 주장들을 해서 한번 이걸 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사 내용이 뭐였어요?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딸 김모 씨가 이제 2011년 4월에 KT 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에 정규직으로 이제 신분이 바뀌었는데 올해 2월 달에 퇴사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 기업에 근무한 관계자들 다수가 이 김모 씨 채용 당시에 윗선에서 이력서를 그냥 받아와서 이거 무조건 채용해야 된다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정규직을 전환하는 과정에도 좀 석연치 않은 그런 점들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뭐가 석연치 않다는 거죠? 이 KT 스포츠단은 2013년 4월 달에 KT 스포츠로 따로 이제 분사가 되는데요. 예. 이 내부 전산 기록을 보면 김모 씨는 2013년 1월에 계약직에서 정규직 공채로 이제 임용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신입사원 교육을 받던 중인 1월 말 스스로 퇴사를 한 걸로 또 돼 있고 KT 스포츠 분사 당시에 특채로 재입사한 걸로 그러니까 이게 4월이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기록만 보면 한 2달 정도는 퇴직 상태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이 기간 동안 출근은 또 계속 정상적으로 하는 상태였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뭐 내용이 좀 복잡하네요. 왜 그렇게 복잡한 거예요? 기록이. 이렇게 복잡하게 된 이유가 이제 의문인 거죠. 한겨레 기사에 등장하는 KT 스포츠단 관계자는 이 본사가 2012년 10월 달에 이미 김모 씨의 신분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놓고 2013년 1월 달에 정규직 공채 시험에 합격을 한 것으로 사후적 전산 기록을 수정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네. 즉 KT 스포츠가 분사돼서 이제 인사 기록이 다른 회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사 기록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공채 시험에 합격한 기록을 억지로 만들려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아하. 김모 씨는 올해 2월 달에 회사를 그만뒀는데 당시는 강원랜드 등의 공기업 채용 비리 의혹이 보도될 때라서 이것도 좀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사내에 돌았다. 이런 얘기도 보도에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KT 측이 김성태 전 원내대표 딸을 그냥 뭔가 좀 이 국회 로비 차원에서 특혜 입사시켰다 이제 이런 주장이잖아요. 한겨레 신문의 기사는. 그런 거죠. 근데 그 당시 그럴 만한 상황은 있었나요? 일단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1986년 KT의 자회사인 KT 링커스에 입사를 해서 1992년부터 1997년까지 노조위원장을 지내서 일단 여기서 접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네요. 또 김모 씨가 입사하던 시기에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었고 또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을 때는 환노위 소속이었거든요. 이때 이제 그 이석채 KT 회장의 부당노동 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각 상임위에서 국감 증인 채택 요구가 있던 때라서 뭔가 여기서 이제 어떤 요구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추정이 가능하다라는 게 한겨레 보도입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뭐라고 했어요? 한겨레 보도는 새빨간 거짓말이고 딸의 정규직 입사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한겨레 보도를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물타기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인 가족의 개인정보는 공개가 돼 있지 않는데 한겨레가 이걸 불법 취득한 것에 대해서 정권 차원에서 자기를 불법 사찰한 건 아닌지 밝혀야 된다 이렇게 또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청와대 그 사찰과 연결해서 불법 사찰로 맞받아친 거네요.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오늘 중앙일보에도 김성태 전 원내대표 사찰 의혹이 직접 언급된 그런 기사가 있는데요. 원내대표를 하던 시기에 기자를 자처하는 사람이 전화를 해와서 어디서 누구를 만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사생활을 캐묻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는 여의도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 습관이 생겼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걸로 기사에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이제 기자를 자처한 사람이 어느 매체 소속이라고 했는지는 기억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사실인지 좀 확인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나저나 지금 국회에서는 그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하기로 합의가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건도 그 대상이 될까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오늘 이 건도 국정조사 대상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다만 이후에 언론과 다시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성역 없이 조사해야 한다는 원론 차원의 얘기였고 아직 당에서 이거를 이 조사 대상에 넣을지는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좀 한 발 물러나는 모양을 좀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정치권에서 하는 일이니까 여러 가지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간 또 하나의 쟁점이 불거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제 머리 못 깎는 검찰입니다. 검찰 또 어떤 문제입니까? 오늘 용산 참사 유족들이 검찰 과거사 조사단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이게 어떤 일인지 좀 알아보시죠. 과거사 조사단에 대한 외압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의혹이에요?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이 과거 검찰의 인권 침해 및 수사권 남용 사건을 조사하는 이제 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내 외부 조사위원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 예. 어제 외부 조사위원 중 한 명인 김형희 변호사 등이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검사 중 일부가 조사 활동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는 얘기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 어떤 외압을 행사했다는 겁니까? 이 김영희 변호사 등이 직접적으로 언급한 사건은요. 약초 너거리 사건, 남산 3억 원 관련 신한금융지주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등인데요. 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 사건이나 낙동강 살인 사건 뭐 이런 경우에 지금 충분히 조사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조사단 활동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해야 된다. 이 외부 조사위원들이 이 주장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 조사단 활동은 지금까지 2차례 연장돼서 이달 31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급박한 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에 구체적으로 어떤 외압들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약초 너거리 사건하고 남산 3억 원 관련 신한금융지주 사건의 경우에는 조사가 일단 끝난 상황인데요. 네. 과거사위원 일부가 이 조사단의 권고안을 문제를 삼으면서 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사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라니 권고 의견이 부적절하다든지 그다음에 검사의 중대한 과오 이렇게 좀 직접적인 책임을 거론한 이런 문구를 빼라든지 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의 경우에는 기한이 연장될 경우에는 일부 의원들이 뭐 사표를 내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또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사건은 동영상 화질 개선 작업을 지금 진행한다고 오늘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진상조사단이 대검 국가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별장 성접대 동영상 화질 개선을 의뢰한 상태이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이 결과물을 갖고 김학의 전 차관을 직접 조사하는 등의 이 재조사 일정을 진행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네. 그나저나 오늘 이 두 번째 항목 시작할 때 용산 참사 유족들이 이런 요구를 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관련되는 겁니까? 이 용산 참사의 경우에는 어제 이제 기자회견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바는 아닌데 오늘 이제 용산 참사 유족들이 어제 언급된 그 사건이 용산 참사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조사 대상인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로부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압박을 받아서 조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용산 참사 유족들은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이 조사단 외압에 관련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해야 되고 진상을 규명한 후에 관련자를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용산 참사의 특별수사본부에 있던 검사하고 수사관들은 지금도 검찰 고위직에 있거나 전관 변호사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것을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검찰이 스스로 머리를 못 깎으니까 좀 반성하는 의미에서 외부 위원까지 포함된 과거사 진상조사단을 만든 건데, 그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도 또 이런 논란이 있다. 자기 머리를 자기가 또 못 깎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